안녕하세요. 똑소리 나는 재테크의 똑지입니다. 요즘 미국 주식 정말 많이들 하고 계시죠? 그런데 같은 주식을 사더라도 어떤 증권사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수수료가 최대 10배까지도 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아무 증권사나 선택해서 매년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도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더 이상 수수료로 돈을 낭비하지 않도록 제가 직접 한 땀 한 땀 입력하여 비교한 결과를 바탕으로 추천하는 증권사 탑5를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참고로 저도 최근에 증권사를 갈아탔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자료는 네이버 부의 자유 카페에 올려드릴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자료를 정리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증권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안정성입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나의 소중한 돈을 지켜줄 수 있는 곳인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증권사의 안정성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는 자기자본이 있습니다. 자기자본이란 증권사가 보유한 총 자산에서 부채인 빚을 제외하고 남은 순수한 자본을 의미합니다. 즉, 자기자본이 많다는 것은 증권사가 재정적으로 튼튼하고 다양한 시장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왕이면 자기자본이 큰 증권사가 좋습니다. 그럼 각 증권사의 자기자본을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할까요? 총 61개 증권사 중에서 자기자본 순위 1위부터 9위까지만 뽑아봤습니다. 국내 증권사가 정말 많죠. 61개 증권사 중에서 자기자본이 가장 많은 증권사는 바로 미래에셋증권입니다. 자기자본이 9조 7천억 원이 되고요. 2등을 차지한 증권사는 바로 한국투자증권입니다. 8조 8천억이네요. 그리고 3위는 NH투자증권, 나무증권이고요. 7조 3천억입니다. 4위는 삼성증권, 5위는 KB증권, 6위는 메리츠증권, 7위는 하나, 8위는 신한, 9위는 키움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본은 조금 낮지만 토스증권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기존에는 해외 주식 점유율 1위가 키움증권이었는데 최근에 토스가 이 자리를 뺏었습니다. 접근성이 뛰어나고 UI가 편하다는 장점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유입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토스증권까지 같이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0개 증권사 바로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증권사를 고를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 두 번째는 바로 수수료입니다. 투자 수익률이 아무리 높아도 수수료로 돈이 샌다면 결국 총 수익률이 줄어들겠죠. 기본적으로 미국 주식을 매수할 때 드는 수수료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거래 수수료이고요. 두 번째는 환전 수수료가 있습니다. 먼저 거래 수수료란 주식을 사고 팔 때 증권사에 지불하는 비용을 이야기합니다. 즉, 주식을 살 때 한 번, 팔 때도 한 번 증권사에 내야 하는 비용인 거죠. 당연히 이 비용은 낮을수록 장기 투자자에게 유리하고요. 참고로 거래 수수료 이벤트에 해당하지 않는 증권사는 기본적으로 매수할 때 0.25%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매도할 때는 거래 수수료 기본 0.25% 플러스 SEC fee라는 미국 거래소에 내는 증권거래세가 하나 더 붙는데요. 우리가 이용하는 증권사에서 거래 수수료 이벤트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수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환전 수수료가 있는데요. 우리가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하려면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매수를 해야 하죠. 이때 원화를 달러로 환전할 때 드는 비용이 바로 환전 수수료입니다. 당연히 이 두 개 수수료는 낮을수록 좋겠죠. 추가적으로 알아야 할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환전 수수료를 이야기할 때 환전 스프레드라는 개념도 포함됩니다. 환전 스프레드란 달러를 살 때와 팔 때의 가격 차이를 이야기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은행이나 증권사가 환전 과정에서 가져가는 마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환전 수수료가 높으면 아무리 좋은 수익률을 올려도 실제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증권사가 좋습니다. 네이버에 이렇게 환율이라고 검색을 하면 오늘자 원달러 환율이 나옵니다. 현재 환율은 1달러당 1,456원인데요. 그런데 이건 매매 기준율이고 살 때와 팔 때의 가격은 또 다릅니다. 내가 살 때는 1달러당 1,481원을 줘야 하고요. 팔 때는 1,430원을 받습니다. 즉, 우리가 금을 살 때처럼 살 때는 조금 더 비싸게 사고 팔 때는 조금 더 싸게 팔리잖아요. 그거랑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의 환율 스프레드는 1.5%에서 1.9%이고요. 증권사의 환율 스프레드는 1%입니다. 제가 다른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니까 단순 네이버에 이렇게 검색을 해서 은행 기준으로 환율 스프레드를 설명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증권사의 환율 스프레드보다 더 커지기 때문에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증권사의 환율 스프레드는 1%라고 했으니까 현재 환율 기준으로 환율 스프레드는 14.6원이 됩니다. 한 번쯤 보통 증권사에서 환율 우대 90%, 95% 해준다 라는 것을 들어본 적 있으실 건데요. 계산하기 쉽게 원달러 환율을 1,400원이라고 가정하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환율 스프레드가 1%일 때, 그러니까 환율 우대를 하나도 받지 않았을 때 수수료는 14원이 됩니다. 즉, 내가 1달러를 구매할 때 1,414원을 내야 하고요. 내가 판매할 때는 1,386원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환율 우대 90%를 적용받으면 환율 스프레드가 기존 1%에서 0.1%가 되겠죠. 그러면 수수료는 1.4원이 됩니다. 이때는 내가 1달러를 구매할 때 1,401원이 되고요. 판매할 때는 1,398.6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율 우대를 받고 안 받고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보여도 투자 금액이 커지면 이것 또한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차이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미국 주식을 우리가 매수할 때 크게 거래 수수료와 환전 수수료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고요. 거래 수수료는 증권사에 내는 거고 환전 수수료는 환전을 할 때 드는 비용인데 여기는 호가 스프레드라는 개념이 있고 환율 우대를 받으면 이 환전 수수료가 줄어든다는 것까지 개념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각각 어떤 증권사가 유리한지 자기 자본 상위 9개 종목에 토스증권까지 더해서 총 10가지 종목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수수료 비교에 앞서서 유의사항 말씀드리고 내용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 이벤트를 진행하지 않는 증권사는 기본적으로 매수할 때 0.25%, 매도할 때는 0.25%의 SEC fee까지 붙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가입 이벤트, 해외 주식 첫 거래 이벤트, 거래 수수료 및 환율 우대 이벤트 등 각각 해당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조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조건에 해당된다고 해서 무조건 이벤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이벤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기를 필수로 눌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수수료 및 환율 우대 혜택 이벤트를 적용받고 있는 중일 경우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착순으로 이런 이벤트가 종료될 수가 있고요. 이벤트 시점에 따라서 또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제공드리는 자료를 통해 대략적으로 확인한 다음 실제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1월 달에 증권사 계좌를 새로 만들었는데요. 그 당시 알아본 이벤트랑 2월 달에 조금 변경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설하기 전에 꼭 한번 다시 체크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 환전 수수료를 바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0개 종목이기 때문에 두 장에 걸쳐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기 자본 순으로 증권사 나열했습니다. 먼저 이런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 확인해 주셔야 하고요. 이벤트에 해당한다면 어떤 식의 혜택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이벤트 참여 시 90일간 수수료가 0원입니다. 그리고 90일 이후에는 1년까지 수수료가 0.07%이고요. 이 기간 내에 거래가 있다면 1년 단위로 이벤트 수수료가 연장됩니다. 두 번째, 한국투자증권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3개월간 수수료가 0원이고요. 3개월 이후에는 1년까지 0.09%입니다. NH투자증권, 나무증권 같은 경우는 1년간 수수료가 0.09%이고요. 1년 이후 수수료는 0.25%입니다. 이벤트 수수료 연장이 없네요. 그리고 다음으로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역시나 3개월간 수수료 0원이고요. 3개월 이후 1년까지 0.03% 적용됩니다. 그리고 1년 이후에서 2년까지는 0.07%가 적용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는 삼성증권이 가장 괜찮았습니다. 다음으로 KB증권인데요. 유일하게 이벤트가 없죠. 수수료 이벤트가 없어서 해외 주식 수수료는 0.25%입니다. 다른 증권사에 비해서 굉장히 높죠. 다음으로는 메리츠증권입니다. 슈퍼 365 계좌 내 거래 기준으로 26년 12월 31일까지 수수료가 0원입니다. 지금 약 2년 정도 남았는데요. 혜택이 굉장히 좋아서 혹시 별도의 기준이 있나 살펴봤더니 슈퍼 365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이 계좌를 개설하기만 하면 별도 이벤트 신청 필요 없이 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가 0원입니다. 그리고 2027년부터는 0.07%로 이렇게 해도 다른 증권사보다 경쟁력이 있죠. 다음으로 환율 우대도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요. 역시나 이벤트 신청을 필수로 해주셔야 합니다.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1년간 환율 우대 90% 적용받고요. 이벤트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환율 우대는 50% 적용받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동일하게 90% 우대받고 미적용 시 환율 우대 60%입니다. 당연히 이 우대율이 높을수록 좋겠죠. 그리고 나무증권 같은 경우는 1년간 환율 우대 97%이고요. 다만 자동환전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수동으로 환전할 경우 환율 우대는 95%이네요. 그런데 1년 이후에는 환율 우대가 0%입니다. 게다가 연장 이벤트도 없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삼성증권인데요. 2년 동안 환율 우대 95% 해줍니다. 그리고 기간 내에 거래할 경우 1년 단위로 연장이 되고요. 이 이벤트를 적용받지 못할 경우 환율 우대는 0%입니다. 다음으로 KB증권 볼까요? 환율 우대 50%로 이벤트 별도로 없습니다. KB증권은 해외 주식 수수료 이벤트도 없고 환율 우대 이벤트도 없네요. 굳이 현재 기준으로 이 KB증권 계좌 개설을 할 필요가 없겠죠. 왜 이렇게 KB증권만 배짱 장사를 하냐? 재작년에 평생 수수료 0.02%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때 계좌를 만드신 분들은 정말 너무 좋은 계좌를 만드신 건데요. 그때 여파로 아직까지 별도 이벤트가 없는 게 아닌가 예상이 됩니다. 지난번에 삼성증권에서도 수수료 평생 0.03% 이벤트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듯 한 번씩 각 증권사마다 평생 수수료 우대 이벤트도 진행을 하니까 그때 맞춰서 계좌를 개설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은 메리츠증권의 환율 우대 알아볼 건데요. 슈퍼 365 계좌 기준으로 26년 말까지 환율 우대 100% 적용받습니다. 환율 우대가 100%다. 이건 무슨 말이죠? 환전 수수료를 하나도 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좋죠. 이 계좌만 개설하면 되기 때문에 역시나 별도 이벤트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27년부터는 환율 우대 95%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괜찮은데 한 2년 정도 100% 환율 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까 압도적으로 현재 혜택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나증권, 신한증권, 키움증권, 토스증권인데요. 하나증권은 별도 이벤트가 없고요. 신한은 5개월간 수수료 0%, 이후에 1년까지 0.5%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0.25%로 수수료 연장 이벤트가 없다고 합니다.
다음은 키움증권이고요. 3개월간 수수료 0원, 3개월 이후 13개월까지 수수료 0.07%입니다. 마지막은 토스증권인데요. 25년 12월 말까지 0.1% 적용받고요. 26년부터는 0.25%입니다. 참고로 주식 모으기로 거래를 할 경우 매수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매도 수수료는 별도로 발생을 하고요. 10달러 이하로 거래할 경우 거래 수수료 0원입니다. 참고로 여기 보시면 수수료 0원이 있고 0%가 있는데요. 신한은 수수료 0%라 표기가 되어 있고 키움은 수수료 0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죠. 이 두 개는 조금 다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매도할 때 SAC fee를 내야 하는데요. 이벤트 기간 동안 수수료가 0원이라고 표시된 곳은 이 SAC fee까지 모두 면제되어 완전 0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0%라고 표시된 곳은 거래 수수료는 0원이지만 이 SAC fee가 개인 부담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환율 우대 볼 건데요. 하나증권은 90% 환율 우대 받을 수 있습니다. 신한은 1년간 95%, 그 이후에는 환율 우대가 없고요. 키움은 환율 우대 95%에 원화 주문 서비스 신청 시 100% 환율 우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스증권 같은 경우는 정규 시간에는 환율 우대 95%까지 가능하고요. 정규 시간 외에는 환율 우대를 50%밖에 적용받지 못합니다. 이 점이 조금 아쉽네요. 제가 제공해드리는 엑셀 파일에 이렇게 오늘자 매매 기준율을 여기다 입력하시면 환율 스프레드가 얼마인지 그리고 달러를 살 때와 팔 때 가격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그리고 환율 우대율에 따라 환전 수수료가 얼마인지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5만 달러 환전할 경우 원화로 약 7,2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환율 우대를 하나도 적용받지 못한다면 환전 수수료가 72만 8천 원이 됩니다. 환율 우대 100%는 당연히 수수료가 0원이고요. 금액을 더 키워서 10만 달러 환전을 한다고 하면 환율 우대를 하나도 받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수수료가 145만 6천 원입니다. 95% 적용받으면 72,800원이니까 가능하면 환율 우대도 적용받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거래 수수료도 투자 금액별로 몇 %냐에 따라서 수수료가 얼마인지도 표기를 해놨습니다. 이벤트를 아예 진행하지 않을 경우 0.25% 적용된다고 했고요. 보통은 0.07% 이렇게 적용을 많이 받는데 한 7천만 원 정도 거래를 할 경우 거래 수수료가 5만 원이고 0.25%는 18만 2천 원이죠. 투자금은 동일한데 거래 수수료가 몇 %냐 그리고 환율 우대를 얼마 받냐에 따라서 이 수수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종목에 투자하는데 이런 금액은 아끼는 게 좋겠죠. 이 수수료 아껴서 주식 한 주라도 더 매수하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해당 자료는 네이버 부의 자유 카페에 올려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봤을 때 현재 어떤 수수료도 없는 메리츠 증권과 현재 아무런 이벤트를 진행하지 않는 KB증권 간의 수수료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환전 수수료인데요. 메리츠 증권은 환율 우대 100% 적용되고 KB증권은 50%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10만 달러, 1억 4천만 원 정도 환전을 한다고 했을 때 메리츠 증권의 환전 수수료는 0원이고요. KB증권은 72만 8천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수만 하는 게 아니라 팔아서 차익 실현을 하려면 매도까지 진행을 해야 하는데요. 그럼 이 차이는 2배가 되고 수수료 차이는 145만 6천 원이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거래 금액이 더 커진다면 이 수수료 차이는 훨씬 더 커지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거래 수수료 부분인데요. 메리츠 증권은 0%였고 KB증권은 0.25% 적용됩니다. 그러면 10만 달러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 메리츠는 0원, KB증권은 36만 4천 원이 발생하고요. 다음 매도도 해야 하잖아요. 동일하게 10만 달러 거래할 경우
이 차이는 36만 8천 원이 됩니다. 즉, 정리를 해보자면 처음에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는 환전 수수료가 한번 발생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달러를 다시 원화로 환전하는 환전 수수료가 한 번 더 발생하는데요. 10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했을 때 환전 수수료 2회 그리고 매수와 매도 수수료 각각 적용하면 이 두 증권사의 수수료 차이는 218만 8천 원 차이입니다. 굉장히 크죠? 이는 원금의 약 1.5%에 해당하는 금액인데요. 우리가 많이들 투자하고 있는 배당 성장주, 슈드의 배당률이 약 3% 초반인 점을 감안하면 이 원금의 1.5%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ETF에 거래할 때도 총보수 0.01%, 02%더 싼 곳에 투자하려고 찾아보는데요. ETF 총보수보다 훨씬 더 큰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KB증권 평생수수료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신규로 미국 주식 거래를 위해 증권사 계좌를 만드신다면 메리츠 증권이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증권사마다 신규 가입 이벤트, 해외 주식 이전 이벤트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엑셀 파일에서 하나씩 잘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대상자 확인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 리워드는 연 1회만 수령 가능하고 이 이전 이벤트로 받은 금액이 5만 원을 초과할 경우 제세금은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관심 있는 증권사의 이벤트를 자세히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증권사를 고를 때 고려해야 하는 세 번째 요소는 바로 수시 RP 지원 및 자동 매매 여부입니다. 여기서 RP란 환매조건부 채권인데요. 쉽게 말해서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단기 금융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러를 우리가 증권사에다가 맡기면 약정된 금리에 따라 단기 이자를 지급받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파킹 통장이나 CMA 계좌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RP는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 환전 후 바로 주식을 사지 않거나 매도 후에 달러를 보유하게 됐을 때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닌 이 RP를 매수하여 단기 이자를 챙길 수 있습니다. 투자 대기 자금이 발생했을 때 넣어둘 수 있는 용도로도 활용하면 되겠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시 RP는 모든 증권사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증권사에서 이걸 지원하는지 그리고 자동매매 여부도 한번 비교를 해보셔야 하는데요. 제가 2월 기준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현재 수시외와 RP 수익률이 가장 높은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입니다. 연 3.9%이고요. 1,300달러 이상일 경우에만 RP 자동 매매를 지원합니다. 삼성증권, KB증권, 키움증권은 RP 자동 매매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RP 자동 매수는 해줘도 자동 매도는 안 해주는 증권사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직접 매도를 해서 다른 종목을 매수하셔야만 합니다. 토스에는 RP가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그런데 RP 자동 매매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너무 슬퍼하실 필요는 없는 게요. 이 자동 매매가 편하기는 하지만 미국 단기채 ETF를 파킹형으로 투자해서 투자금이 필요할 때 매도하여 다른 종목을 매수하는 방법을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방법은 없는 게 아니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증권사를 고를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 네 번째는 바로 양도세 산출 방식입니다. 이는 증권사마다 적용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증권사가 어떤 방식의 산출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만 합니다. 이 방식에는 크게 선입선출 방식과 이동 평균 방법이 있는데요. 현재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토스증권이 이동평균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선입선출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어가 조금 어려워서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요. 이동평균 방식은 매수한 모든 주식의 평균 매수 단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A 주식을
10달러에 100주 매수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평균 매입 단가는 10달러가 되잖아요. 여기서 시간이 흘러 20달러에 100주를 추가 매수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평균 매입 단가는 처음에 샀던 10달러에 100주, 그리고 두 번째로 매수했던 20달러 100주에서 나누기 총 매수 주식수로 해주면 평균 매수 단가는 15달러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50주를 매도한다면 이 평균 단가인 15달러를 기준으로 양도 차익이 계산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직관적으로 안정적인 세금 계산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께 조금 더 편리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선입선출 방식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먼저 산 주식을 먼저 매도하는 것으로 보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A 주식을 10달러에 똑같이 100주 매수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20달러에 100주를 추가 매수한 다음 총 200주에서 50주를 30달러에 매도한다면 가장 먼저 산 10달러짜리 50주부터 매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양도 차익은 매도 단가 30달러에서 매수 단가 10달러, 그래서 50주니까 1000달러가 됩니다. 이 방식에 단점이 있다면 우리가 적립식 매수로 평균 매수 단가가 초반에 낮은 상태라면 첫 매도 시 예상치 못한 양도 차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무조건 인지를 하시고 꼭 체크하셔서 양도세 폭탄이 맞는 일이 없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먼 길을 달려왔는데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추천 증권사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똑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25년 2월 기준이지 또 증권사 이벤트는 얼마든지 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볍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비추천하는 증권사 1위는요. KB증권이었습니다. 장점이 없습니다. 환율 우대 안 해주고 거래 수수료도 0.25% 다 냈어야 했죠. 어느 하나 좋은 점이 없어 보였고요. 아무래도 재작년에 진행한 평생수수료 0.02%에서 크게 대인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NH투자증권이고요. 신규 가입 이벤트가 있지만 이벤트 해당 조건이 신규 고객에 한해서 까다롭고 이벤트 수수료가 연장되지 않습니다. 이 수수료 이벤트 자체도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 네 번째는 신한, 다섯 번째는 토스증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바로 메인이죠. 똑제가 뽑은 증권사 추천 탑5 증권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증권사는 메리츠 증권입니다. 앞에서 보셨다시피 수수료 이벤트 조건이 굉장히 쉬웠고요. 혜택이 강력했습니다. 최소 2년 정도는 미국 주식 수수료 0원에 환율 우대도 100% 받을 수 있었고 매도할 때 발생하는 SEC 피도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정말 수수료 하나도 없이 미국 주식에 거래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 역시 올해부터 새로 모아갈 미국 주식 증권사를 메리츠로 선택하였습니다. 다음번에 제 매수 계획도 한번 공유를 해드릴게요. 두 번째로 추천하는 증권사는 바로 삼성증권입니다. 휴명 고객까지도 신청할 수 있는 점이 좋았고요. 수수료 혜택 면에서도 이 메리츠 증권을 제외하면 가장 좋았습니다. 그리고 기간 내에 거래가 있으면 연장도 되는 것도 괜찮았죠. 신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고요. 주식 이전 이벤트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양도세를 계산할 때 이동평균 방식인 점도 장점으로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단점을 한번 꼽아보자면 외화 자동 RP 매매가 없었고요. 작년 말에 진행한 평생수수료 0.03%보다는 현재 이벤트 수수료가 조금 더 높은 점이 아쉽습니다. 세 번째는 미래에셋증권, 네 번째는 키움증권, 다섯 번째로 추천하는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입니다. 똑제 같은 경우는 기존에 미국 주식을 키움증권에서 거래했는데요. 올해부터는 메리츠증권에서 거래를 할 거고 삼성증권에도 일부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사 비교를 통해서 안정성, 수수료, 외화 RP, 양도세 계산 방법까지 하나하나 살펴봤는데요.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괜히 손해보지 마시고 스스로 아끼면서 현명하게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작은 차이가 얼마 안 돼 보여도 장기적인 수익률에는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럼 똑재는 다음번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평생 돈걱정 없는 노후 자금 마련하고 싶으시죠? 한번 배워두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노부공 강의 모집이 진행 중입니다. 투자에 필요한 핵심 정보와 실전 꿀팁까지 가득 담은 똑재의 알찬 강의와 함께 평생 세금 걱정 없이 월 현금흐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 수강생분들이 남겨주신 후기도 정말 많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조해 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